그 용광로가 점점 강화되어 나가는데 결국 핵심적인 세 개의 구성 요소는 미국, 일본 그리고 문재인 없는 한국과 해방된 북한이 된다고요. 한반도가 된다고요. 자유민주화 한반도가. 그 용광로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유지돼야 되거든요. 하루짜리 용광로 아닙니다. 천천히 다 녹여야 되니까. 발작 못하게 해놓고. 자, 그래서 시진핑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 일은 뭐였냐. 시진핑이 등소평이 됐어야 되는 실제로 한 일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끼고 돌고 국내 반동 강화하고 미국으로 더 압박하고 국가 전체를 1984 동물농장과 같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역행시키고 하다못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러시아 비행기랑 짝짝꿍해서 독도에 와서 놀다 가냐고. 그것도 2번이나 했잖아요. 중국은. 이 독도 비행이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제1도련에 제1도련이면 이제 일본과 한반도는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요. 중국 제1도련 구상이 성공하면 서해는 내해화되는 거고 사실상에 동해 절반이 일본과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동해의 절반 갈라지는 그 지점이 바로 독도 부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제1도련은 우리 놔발이야 하고서 가서 걔가 숙회가 가서 마킹하듯이 오줌 싼 사건이라고요. 지금 중국이 저짓할 때냐. 근데 저 사건 보면서 쟤들 넋 빠졌구나. 너 그러다 당할 텐데. 아니나 달라. 바로 그냥 3천억 불 더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미국 그 조작국 지정되고 나서 미국에 대해서 싸우려면 싸우자 뭐 이따위 식 발언하니까. 저러면 이제 용광로 속에 꽉 들어가서 자기를 변형을 못 일으키니까 자기를 바꿔내질 못하니까 용광로 속에서 녹아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저게. 저 과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김정은 개발지는 거의 이스칸다르 중독증이죠. 그냥 뭐 하루가 멀다고 쏘죠. 이스칸다르를.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차가지고 미국 관리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쟤는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고 해야 되는 애인데 이스칸다르 쏴대는 게 실무 협상이라고 생각하나 봐. 미국 관리가 그 정도 농담 나올 때는요. 비아냥거리 나올 때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견적. 그러니까 이제 이스칸다르 이제 한 대빨 더 쏘고 그다음에 나라 팔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어야 돼요. 수령 김일성의 공화국을 미국에 팔아먹어야 된다고. 빗장 열고. 안 그러면 죽어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문재인은 무슨 짓 하고 있냐. 이거 완전 개발 일이죠. 반일 히스테리 공작인데 일종의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획됐다고 저희는 해석을 해요. 아니면 아닌 거고 할 수 없고. 자, 그 대법원 징용 판결서부터 쭉 기획된 작품인데 징용 판결이 나던 작년 10월만 해도 이제 트럼프 다 내다봐야 했고 쥐고 흔들면 다 흔들리는 거고 북한은 그대로 실질적 핵보유로 인정받는 거고 그다음에 휴전선 남쪽에서는 친중반미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주사파스럽고 586스러운 정권이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질러진 일일 거다 10중 8구. 근데 그동안 시간이 바뀌었네. 근데 판결의 효력은 시간이 바뀌었다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벌어질 때 일본이 제기한 문제는 야 너희 전략물자 사린가스 원폭 제조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물자들이 막 우리가 일본이 너희 믿고 쉽게 수출해 준 게 빠져나갔어 북한으로. 이러니까 그 증거 나오게 되면 이제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2판 4판이죠. 그러니까 막갑하죠. 2판 4판 막갑판이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망언 중에 이거보다 더 지독한 망언은 없거든. 북한과 평화 경제체제를 만들면 일본을 추월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건 뭐 누가 봐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MBC 같은 데서 제가 어저께 택시 타고 가면서 들으니까 이거 주워 담으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 요번에 뭐 북한과 손잡으면 평화경제하면은 대박 난다라는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 한 거랑 같은 얘기냐,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문재인도 빨리 저기 통진당 때려잡고 정교조 때려잡고 민노총 때려잡고 다 잡으라고. 그럼 같은 얘기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문맥이 그래 문맥이 같아야 같은 얘기라고 인정하지. 그러니까 막 이제 저게 망언 파장이 크니까 막 덮으려고 난리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반일 히스테리가 자멸로 가는 길이거든요. 일본은 경제 보복 안 해요. 수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징용 판결은 국제 이슈화 시키고 두 가지 딱 쿨하게 가요. 수출 관리하면서 폭로하고. 근데 이렇게 고립되고 망언을 하면서 경제는 이미 자멸했잖아요. 뭐 원전 자멸시켰지. 그다음에 뭐 저게 52시간 근무 자멸. 그다음에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 그래가지고 저게 최저임금 올려서 자멸. 줄줄이 다 자기가 스스로 머리에 대고 그냥 방아쇠를 당긴 거잖아요. 그런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는 심리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저 문재인 이상한데? 야 그리고 미국의 이런 입장이나 일본의 입장, 이 세계의 흐름과 전혀 엇박자를 내서 저렇게 나가면 힘들어 라고 투자자들이 느끼고 기업가들이 느끼면 경제는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를 안 해요. 안 돌린다고요. 보수적으로 경영하게 돼요. 극보수로 경영하게 된다고요. 살아남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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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죽어가죠. 활력이. 경제는 정신이고 심리입니다. 심리예요. 심리. 그걸 경제학에서는 그걸 expectation이라고 부르죠. 기대. 이러하니까 이럴 거야 라는 기대가 현실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 이론이거든요. expectation theory. 아주 유명한 theory죠. 그리고 현실로서 여러 번 증명이 됐고 사람들의 정신과 심리가 경제 현실을 만들어내요. 문재인은 사람들의 정신과 심리를 경제가 자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스스로. 나 저거 처음 봤어. 저런 거.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반일 히스테리도 결국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스스로 경제를 꼬라박히게 만든 거예요. 자기 딴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뜨리고 뭐 그쪽 진영 입장에서는 민주당 보고서처럼 내년 총선에서 반일 캠페인으로 해서 덕 좀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지 뭔지 모르지만 혹은 제가 보듯이 저 구린데 있으니까 이판사판이다. 그거 덮으려고 큰 사고 친 거다. 요번에. 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 길거리에 지저분한 개똥이 천지야. 그러면은 정화조에서 똥물 품은 차 하나 세워갖고 그거 정화조 그 똥물 들은 탱크 깨뜨려가지고 길바닥에 다 뿌려버리면은 거기 개똥 있었던 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그 수법이라고 생각돼요. 이판사판 막가판이다 이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이 그 개똥 저기 뭐야 정화조에서 똥물 품은 그 탱크 로리를 깰 수 있는 판이 아니었다고. 원래 그 판이 무슨 판이냐.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녹이는 판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지금 운명이 그걸 깬 거니까 이게 온전할 수가 없죠. 뒤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종말이 카운트다운 됐다. 문재인의 정치적 운명이 끝이 보인다. 문재인 권력 끝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다 우리가 6개월 요소를 다 짚어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위중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현대 문명 자체가 강화돼 가면서 기력을 다시 되찾으면서 나온 일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특이점을 좀 통과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트럼프는 풀배팅 들어갔고, 즉 내년 2020 미국 대선을 미국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대선으로 만들 거다. 여러분, 우리 미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미중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기선을 잡았습니다. 북한 해방 평정 접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미국은 현대 문명을 지도해야 되는 리더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미국인입니다. 우리 미국이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이 위대한 운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밀어주십시오. 이러고서 판을 치고 나갈 거라고요. 2016 대선이 PC, 워싱턴 딥스테이트, 수구 기득권, PC 세력 여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이겨냈다면 2020 대선은 현대 문명의 리더십이라는 미국의 운명에 대한 이 운명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이겨낼 거다. 판을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세팅된 거다 이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베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본 역사상 최초로 현대 문명의 세계 질서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 기여. 다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용광로에 용광로 속에 넣고서 녹여내는 그 용광로 외벽의 역할을 3분의 1을 맡겠다 혹은 뭐 4분의 1을 맡겠다. 미국이 제일 큰 판이니까 미국이 절반이고 일본이 2분의 1, 한국이 2분의 1 이렇다면. 그러고서 튀어 들어온 거고. 홍콩 사람들은 이 기밀을 읽고 야, 이 판에 홍콩 해방구 만들자고 튀어나온 거고. 완차이나 사실상 깨버리고 홍콩 해방구 만들자 이러고 튀어나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은 눈치 못 채고 개발질을 하고 있는 거고. 저러면 용광로 속에서 그 고열을 견딜 수 있게 스스로를 변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녹아버릴 거고. 김정은 이스칸다르 가지고 개발질하고 있고. 문재인은 반일 히스테리로 개발질하고 있고. 이거 갈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가속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이. 이 6개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속되고 있는 거예요. 특이점을 향해서. 현대 문명의 질적 성장, 질적 변화, 질적 진화를 향해서 가속되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 길의 이름이 미중전쟁, 북한 접수 해방 그겁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무력화, 중국의 자유화. 그 길의 특징이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인이 다 같은 한국인이 아니죠. 5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첩, 종북, 친북이 있죠. 저는 저분이 뭐 간첩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런 판단은 감히 못해요. 종북인지 아닌지도 못해요. 근데 확실히 친북 성향은 있죠. 통역당 장기 복역을 했고 나와서 지금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원로일 거예요. 박성준,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죠. 요새 무슨 서방 하나 열었다고 저렇게 이제 딱 무슨 문학인 같은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네요. 이제 아무튼 저분이 뭐 어떤 성향인지 저는 저분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도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서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저 진영에서 친북 내지는 그거보다 더 색깔이 진한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인물로 꼽혀요. 그 다음에 이제 대깨문 거기에서 이제 드루킹 같은 이런 걸로 뭐 얼마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같이 휩쓸리고 그거 같이 도와주고 거기에 으쌰으쌰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깨문은 이제 그 특징이 있죠. 그 세대,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지역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대깨문 세력의 이제 코어는 특정 지역. 그 다음에 성별로 보면 성별 세대로 보면 이제 여성 30대, 40대 초반, 뭐 맘카페다 휩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세대는 이제 586 세대. 이게 이제 대깨문의 3대 축이거든요. 586, 그 다음에 30, 40대 여성, 그 다음에 특정 지역. 이 대깨문 3대 축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구 기득권이죠. 조중동, 그리고 이제 그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성향,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반 자유시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히 말하자면 이제 저희 같은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이제 각성된 자유시민이 있고, 한 5개 종류가 있어요. 제일 액티브한 거는 저희 각성되어 가고 있는 자유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속적 학습과 정기적 회비를 특징으로 하는 그룹들로 서로 인연에 따라서 50명짜리, 100명짜리, 200명짜리 그룹들로 빨리빨리 모이셔야 돼요. 이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 큰 쓰나미가 온다고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엮이면 그 힘을 가지고 일반 자유시민을 좀 더 각성의 방향으로 견인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자유시민이 좀 더 이쪽으로 견인이 되면 그 다음엔 대깨문이 흔들려요. 상황 속에서. 요새 호남이나 뭐 특정 지역이나 뭐 아무튼 간에 그쪽에 좀 이 서울 쪽에서 사는 그 좀 이렇게 그 뭐 상류층이라 그럴까 좀 월급 좀 많이 받거나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 모이면은 문재인 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다. 저 뒤끝 안 좋다. 곱게 안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한 1년 전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금융계 강남 좌파는 벌써 이탈했어요. 금융계나 강남 좌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책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부동산이나 금융 쪽에서. 코스닥, 코스피, 부동산, 강남 아파트 이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기질들이 그래 놓으니까 문재인이 친화적이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이상한데 문재인 그러면서 저도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고요. 그런 증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강남 좌파도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요새. 이게 이제 대깨문 세력이 사실은 저게 코어거든요. 보통 때 대깨문스럽지 않게 굴지만 가장 고급지고 가장 소득이 높은 층이라고요. 대깨문에 해치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대깨문이 아닌 상황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가 흔들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간첩 종북 친북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고립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하루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6개 요소 즉 트럼프가 풀배팅하고 있고 아베가 어시스트 넣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이 분투하고 있고 홍콩 사람들이 그리고 시진핑은 개발질하고 있고 김정은도 개발질하고 있고 문재인 586 세력도 개발질하고 있고 이 6개 이 요소가 지금 이제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용돌이 치는 가속화가 어느 순간 북한 급변 사태로 우리한테 닥쳐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치 쓰나미가 본격화된다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최소한의 네트워크, 최소한의 관점, 특히 관점이란 건 뭐냐면 버드 아이 뷰를 가져야 돼요. 버드 아이 뷰를. 제일 중요한 게 버드 아이 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높은 데서 고지에서 보는 관점이죠. 저한테도 하루에 이제 친구들이나 혹은 선후배들이 불안해서 전화를 해요. 야, 세상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심지어는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해서 야 서현아 나라 좀 구해주라. 제가 무슨 힘 있다고 나라를 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나 차분히 말했어요. 이 상황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낙관해라. 우리가 현대문명과 인류와 세계의 편이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은 결국 무력화되는 거고 결국 북한은 미국이 접수평전에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가는 길이다. 이 길이. 그러니까 낙관해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고달프고 팍팍하고 길이 안 보인다 지금. 우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정체가 까발려져 나와서 탄핵 정국 이후로 보니까 이게 다 수구 기득권이고 눈앞에 좁쌀만한 이익만 있어도 눈이 환장해가지고 그 좁쌀 더 하나를 더 주워 먹겠다고 날개다 푸드덕거리고 덤비는 비루먹은 저기 늙은 닭 같은 놈들이다 이놈들이. 까고 보니까 우리 이끌어줄 정치 지도자, 우리 이끌어줄 언론인, 제도권 언론인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절망스럽고 비록 갑갑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이 큰 문명사적 세계사적 관점을 강화하면 그런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10명, 20명, 50명, 100명짜리 그런 그룹을 만들고 그런 그룹들이 연계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런 심리 세라피를 했다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